3월 내내 학교를 개학하지 못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원격 교육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격 수업 이대로 괜찮은지 짚어봅니다. 자녀의 원격 수업에 부모들은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의 질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입니다. 소중한 비전을 찾아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소공자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MC를 맡은 김성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두 분은 저는 저승사자인 줄 알았습니다. 전문가 분위기 뿜뿜. 코스가 이야 덜덜덜이네요. 예. 유명 대학의 입학 사정관 선생님부터 또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전문가분들까지 함께 모셨기 때문에 오늘 너무나도 든든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고민, 학업에 대한 고민이 싹 사라질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저는 사실 아이 6살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얘를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지? 지금부터 해야 되나? 아니야, 지금은 이럴 거야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고민 저와 함께 하기 위해서 또 간이네 엄마도 오셨다고요. 저 지금 다크서클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막 저기 명치까지 막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힘듭니다. 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노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정말 매일매일이 전쟁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간니니를 보거든요. 네. 애들이 공부하는 모습은 못 보았어요. 정말 폭신 유후. 애들이 열심히 놀기만 하더라고요. 네, 노는 게 제일 좋아. 네, 그렇습니다. 노는 게 공부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 나이 때는. 또 저랑 이렇게 통하시는 게 예, 저는 맞네요. 사실은 공부는 좀 이렇게 추천하지 않는 주의거든요. 배워가려고 왔습니다. 예. 70만 구독자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간니니니 그렇게 사랑과 열정으로 놀기만 하는 걸까요? 공부는 과연 하는 걸까요? 그 고민 사연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 수업 시간만큼 집중을 하는 거 맞아요? 잠깐. 네. 카나, 수업 오늘 어떻게 들을 거야, 온라인 수업? 성규씨하고 영화 한 편만 뭐. 집중해서 잘 들으슈. 외모에 한참 신경 쓸 나이라. 고통의 시간으로 접어드셨습니다. 카나, 금방 공부하고 있지 않았니? 쉬는 시간이잖아. 2, 3교시까지 하면서 쉰다면서요. 그렇게 안 할 거야. 방에 저런 게 없어야 돼요. 지금 공부하는 거 맞아요? 이제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하죠, 이제. 어디 가요? 소파로. 아니 얼마나 했다고. 엄마, 1교시를 다 들었으면 쉬어야죠. 저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공부할게요. 말은 잘해. 아유. 10분 지났어. 빨리 이제 하자. 2교시 들어야지. 나 여기서 친구도 만났는데. 핸드폰 게임 하는 거죠. 우리 애도 저러더라고. 또 친구들 만나서 거기서 또 막 수다를 떨어요. 아. 지금 공부하러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딴짓 하는 거죠, 지금. 공부할 때 공부해야지. 응? 자, 치우세요.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어. 빨리 나. 얼른. 아유, 정말! 아우, 땀나. 제가 보기엔 공부하는 모습을 보지는 않았고 공부하는 척하는 모습만 본 것 같아요. 공부 안 하죠? 아니, 뭐, 물론.
매번 저러진 않아요. 공부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60% 정도는 이제 좀 저렇게 집중을 오래 하지 못하고 딴짓을 좀 많이 해서 저랑 이제 전쟁을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많이 고민하는 지점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과 공부 시간을 정해주지만 가정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공부 시간하고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습 자제력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제력을 기르려면 자기 계획이 좀 필요한데요. 본인이 오늘은 이 정도, 뭐 내일은 이 정도, 또 쉬는 시간은 이만큼 이렇게 정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세우라고 제가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한 페이지 하고 엄마 나 30분만 쉴게요. 이러면 버럭하죠. 버럭! 공부한다! 이게 나오잖아요. 아니, 혹시 어머니는 저 나이 때 공부했습니까? 아니죠. 아니 그럼 나는 공부는 안 했지만 애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요. 해야죠. 해야 합니다. 뭐 아이들은 놀면서 크는 게 맞으니까 놀아야죠. 저기 수행님 같은 대답이 아니신데요. 입시 전문가시라면서요. 가장 우수한 학생이 공부하는 학생일까요? 아니면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노는 학생일까요?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노는 학생이 뭐라든 잘하더라고요. 근데 왜 엄마는 맨날 공부하라고 그러고 놀면 그때 불안해해요? 애기가 놀고 놀기만 하니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 근데 그게 사실은 부모님의 이기적인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빠 놀아줘 이러면은 야 공부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승민 씨 자녀분 같은 경우는 아빠가 귀찮아서 놀이하시고 싶으셔서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방송 나가도 아니 괜찮으시겠어요? 잠깐만요. 그런 부모님들이 안 계시느냐라고 여쭤본 거죠. 아니 수습이 이미 늦었어요. 저는 저희 현장에서 보면 보통 5세에서 9세까지 아이들을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매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아이들이 쭉 집중을 하지를 못해요. 어린 연령대이기 때문에 매일 할 수 있는 분량을 아이와 의논을 해서 정해요. 아이들이 이 시기에는 집중도가 한 길어야 20분 정도. 그러면 20분하고 1시간 놀고 20분하고 1시간 놀고 아니죠. 1시간을 각각의 다른 영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목을 해도 굉장히 아이들이 재미있게 집중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니니니 같은 경우도 간니니니가 만약에 수학을 한 페이지 한다. 그러면 국어 한 페이지. 이렇게 해서 각각 다른 영역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지금보다는 집중력이 쌓이지 않을까 싶고요. 수학 한 페이지가 다음 주면 2페이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어머님께서 뭘 해주셔야 되죠? 칭찬! 그렇죠. 격려와 칭찬. 예, 여기 필요한 거죠. 나이별로 집중하는 집중도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집중력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붕어는 3초, 사람은 30초 정도. 30초 정도. 집에서 나설 때 내가 이걸 골똘히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다가 문 밖을 나서서 차문을 여는 순간에 내가 뭐 생각했지 하고 놓친다는 거죠. 또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데 제일 긴 시간이 수학 시간, 수학 영역인데 이 시간이 100분이에요. 그러니까 100분간은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집중력의 목표예요. 우리가 100분은 공부한다인데 100분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는 뭐 130분 이 정도 노력을 해야 되나요? 저는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6살은 그럼 몇 분부터 해야 돼요? 앉아 있는 게 먼저예요. 집중보다.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20분 동안 앉아 있다가 아니 얼마 전에 우리 애가 제가 자고 있는데 옆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새벽에 목이 말라서 깼는데 한 5시간 정도 지나는 것 같더라고. 그때까지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 애가요? 그럼 집중력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런 아빠를 보았나? 자기가 좋아하는 건 집중을 하는데 공부는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머리를 써서 생각하는, 집중하는 시간은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시간하고는 좀 다르죠. 명문대 출신을 많이 보셨잖아요. 명문대 출신의 집중도는 탁월하게 다르죠? 대체로 굉장히 뛰어나죠. 예컨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독서 능력은 이 정도는 있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적어도 한 200쪽 이상에 되는 책을 단숨에 쭉 읽고 그걸 이 안에 뭐 들어있었어라고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아니 나는 이거 읽다가 보면은 아니 한 3줄 읽다 보면은 4줄째 앞에 3줄이 뭐였지? 그럼 되죠. 그렇잖아 우리 보통. 예. 서울대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지원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읽었다고 얘기한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자그마치 600쪽이에요. 그 공부를 아주 잘하는 그룹들은 600쪽짜리 책을 그냥 며칠이면 읽어요. 내용이 이제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 읽고 나서 아, 이 책의 문제점은 뭐야? 옛날에 태어난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수행님도 그렇게 읽으시죠? 제가 어릴 때는 책이 없었어요. 이렇게 수습을 하는군요. 네. 아니 선생님 저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뭐 웹툰이라든가 게임 같은 거는 굉장히 오래 보고 미드 같은 거는 그냥 쫙 몇 날 며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사, 뭐 좀 딱딱한 그런 전문적인 글들, 뭐 신문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이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우리 아이들도 발달 특성이라든가 기질에 따라서 현저하게 달라요. 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전 조작 시기에 우리 직관적 사고를 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지면 활동 위주보다는 교구 활동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우뇌를 자극하는 그런 수업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그 기질적으로 또 정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색칠 공부나 이렇게 정적인 활동으로 집중력을 길러주고 또 의외로 기질이 아주 활동적이어서 이렇게 활동적인 친구들은 이렇게 핸드폰 게임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뭐 보드 게임이라든가 승부가 났을 때 순간 집중력을 고도로 발휘를 하는 어린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마다의 집중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 아이의 집중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하시고 특징, 기질, 발달적 수준 여기에 맞추어서 집중력을 차근차근히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킹맘이에요. 그러니까 일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이제 봐야 되는 이 상황인데 아이에 딱 붙어서 할 수 없는 주부들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아이의 집중도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니블마마님은요. 학습 스케줄과 그달의 학습 계획을 아이랑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 함께 그 계획을 짠 다음에 아이가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계속 해주셔야 그 돼요. 칭찬과 격려에 네네. 있어서 제가 리액션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뭘 하나 해 그러면 어머 너무 잘했다. 이걸 매번 하니까 네네. 이제 그게 진실성이 없는 거죠. 진실성이 없다고요? 그쵸. 아이도 아는 거죠, 그게. 엄마가 그냥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이가 그것을 다 해내지 못했더라도, 아, 너가 이걸 하려고 했구나. 내일은 조금 더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식의 칭찬을 좀 더 진정성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정말 잘한 날은 보상도 해주시는 거예요. 긍정적 보상을 해주셔서 뭐 아이가 원하는 걸로 뭐 칭찬 스티커를 모은다든지 뭐 선물을 사준다든지 뭐 스킨십을 또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긍정적 보상을 해주면 아이도 좀 더 끈기 있게 그 계획을 지키려고 아마 할 겁니다. 네. 애기 키우다 보면 공감해줘라, 그쵸. 못하구나 네네. 라고 해라는데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안 되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좀 습관을 시키는 방법이 없나요? 뭐 꼭 칭찬할 게 없어요 막 이러시는 어머님들도 계시는데 작은 거라도 아이가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를 또 칭찬을 해주시고 또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 노력했다는 자체를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면 유아기 때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네요. 요 때를 놓쳐버리면은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못 고치는 거네요. 예. 이렇게요. 아무래도 고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우승민 씨가 그랬구나.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네. 근데 승민 씨 같은 경우가 어린 아이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스타일은 어떻게 해주는 게 또 도움이 될까요? 저 뭐 어떤 스타일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뭐 성향에 따라서 장문의 문장을 읽어내는 걸 조금 힘들어 하시고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리고 딱딱한 그런 전문적인 글들, 뭐 신문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이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흥미와 재미가 있는 부분에 이제 재미를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핸드폰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보다는 전략적 사고력으로 좀 지기도 하면서 양보하는 느낌도 배우고.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도 뭐 이런 모임에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럼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듣고 오셨는지 서예학원, 뭐 주탄학원 이런 데 자꾸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래 보내니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키니까 사람이 자꾸 거짓말만 더 잘하게 되는 어떤 그런 또 부작용이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이거를 잘하고 성취감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수준은 아직 서예를 배울 수준이 아닌데 서예 학원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내 수준을 모르셨네. 서예학원을 다니려면 붓을 잘 줄 수 있고 이렇게 팔이 안 떨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빨리 가면 안 됩니다. 아이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제가 그거를 못 기다리고 저희 그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막 입학했을 때 동네 이렇게 보니까 다들 막 영어 유치원 나오고 막 하루에 막 3시간씩 하는 영어학원을 아이들을 벌써 막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근거리는 거예요. 우리 애도 빨리 보내야 되겠구나.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보냈어요. 일주일 만에 틱이 와가지고. 예? 틱이 왔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네, 그래서 끊었더니 멀쩡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주변만 쳐다보면서 애 그 성장 발달, 지금 어떤 지식적인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무시하고. 역시 간니니는 노는 게 게 제일 제일 좋아. 뭐 내 자식이니까 알 것 같지만서도 모르겠어요. 아이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그 맞춤형으로 뭔가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현장에서는 이런 아이들의 발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처음에 왔을 때 학습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이 아이의 성향이 성격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우리 선생님께서 먼저 파악을 하신 후에 애를 먼저 스캔을 하면 쫙 하는 그렇죠. 어떤 기질적인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신 후에 수업을 임하게 되시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SPTP 검사를 하고 있어요. 교육 연구가들의 연구를 토대로 만들어진 심리 진단 도구인데요. 네. 연 인원 3만 명 이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개인 맞춤형 진도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검사를 한 다음 아이에 맞게 맞춤형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고민 사연이 있다고. 우승미 씨가 아이 역할을 하시고 또 간닌 있는 어머님이 엄마 역할을 하셨다는데 어쩜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아, 우리 동갑입니다. 자, 어떤 고민 사연인지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밥도 다 먹었는데 숙제 뭐니? 아, 빨리 하자. 알았다니까. 아까 했다니까. 자, 일로 와봐. 엄마랑 같이 하자. 엄마랑 같이 해. 아, 엄마 때문에 죽었잖아. 아, 진짜. 야, 엄마가 제명이 못 살아. 엄마가 죽겠어. 아이씨. 아이씨. 야, 승미야, 진정해라. 자, 할 수 있어. 빨리 울지 말고 뚝뚝뚝뚝. 자, 하자. 자,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진정하고. 자, 열심히 화이팅. 자, 승민아 이제 진정하고. 뭐야? 엄마 때문에 또 죽었잖아. 승민아, 숙제 해야지. 엄마는 내가 소중해 아니면 이 공부가 더 소중해. 공부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하지. 야, 두 분 연기 너무 잘하셨어. 야, 이게 너무 현실에 와닿는 얘기잖아요. 제 얘기를 제가 그냥 하는 거였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래서 우리 또 여성분들이 아들 키우는 분들이 이래서 뭐 집에 뭐 아들 2명이다. 이 남편 짓거리랑 아들 짓거리 좀 비슷하네요, 이게.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연기였어요. 지금 그 역할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몽둥이입니까? 바로 우리 아이가 빠져 있어요. 아이 여기 있는데요? 우리 학습의 중심에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엄마는 자꾸 하라고 하고 그 힘들기만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혹시 감당할 수 없는 정도를 내가 하라고 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으세요. 오히려 조금만 양을 좀 줄여줘서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게 하면 아이가 조금 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길 테고 스스로 했던 부분을 칭찬을 해준다면 아, 나도 칭찬받을 수 있구나.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 쾌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처음부터 잔소리를 막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게만 했어요. 이게 바로 어른의 시선 아닙니까? 맞죠? 아이는 하고 싶은데 엄마가 오는 것조차도 아기는 두려울 수 있는 거죠. 요즘 같은 현실에서 보면 아이들이 주 1, 2회 정도 지금 학교에 등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라인 수업 체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이 학습을 해결해야 되는데 학습에 대한 흥미도나 집중력이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스스로 학습 해결 능력들이
많이 부족한 거죠. 습관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학습에 대한 흥미도는 지금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 막 학습지를 더 억지로 시키셨다든가 어머님이 그런 안 좋은 그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고 안 좋았던 공부의 그런 기억들을 조금 씻어내리는, 저희는 브레인 샤워라고 하거든요. 아, 재미있구나. 한번 공부가 해볼 만한 건데 내일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습 코칭을 진행을 해주시고 또 이 학생의 성향에 맞추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걷는 교육을 아이들이 스스로 걷는 교육을 경험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있어요. 아, 이런 브레인 샤워, 걷는 교육 이런 거를 제가 미리 알았으면. 그러니까. 우리 간일이니가 진짜 제가 이렇게 잔소리할 일도 없는데. 네, 어머님들이 가장 아쉬워하시는 부분이세요. 아, 조금 일찍 만났더라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아, 그럼 지금 늦은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희망을 가져요. 예, 이런 마음가짐을 아시고 시작점을 아이에게 이런 브레인 샤워를 거치고 차근차근 밟아갈 수 있는 걷는 교육, 이걸 기억하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늦지 않은 거죠? 네네네. 근데 사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고 공부에 흥미를 가지면 너무나도 좋지만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고 대부분의 부모가 강요에 의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명문대 출신들도 왠지 강요에 의해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 아이 중에는 수동적인 아이, 좀 수용적인 아이가 있어서 해 그러면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시켜서 하게 되면 자기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대학 간 다음에 나는 해방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 아이를 책상에 앉혀놓을 수는 있지만 아이를 공부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공부는 자기 머리로 하잖아요. 그 학생이 어떻게 하면 공부에 빠져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브레인 샤워나 쾌학습 이런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죠. 사실 부모라면 다들 학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까? 나 고민이 있어요. 정말 많은 사연이 왔거든요. 초등학생 3학년을 둔 아이 아빠입니다. 아빠. 아이 엄마와 아이 교육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고 싶을 때 그리고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는 어느 정도 학습을 시켜야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니 아직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자기주도 학습이라니 오히려 이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초등학생도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합니까? 이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자기 주도 학습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자기주도. 자발적으로 애들이 공부 안 하지 않아요? 자기주도라는 게 그럼 초등학생이 난 빨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어머니를 도와서 이 가정을 좀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주도적으로 안 하죠. 아니 하기를 바래요 사실 저는. 그래서 가은이 리은이가 갑자기 책을 이렇게 읽고 있어요. 너희들 정말 공부하는 거니? 이러면 그 한 페이지를 못 넘고 어우 이제 한 30분 1시간 놀아야 되겠다 이러면 진짜 막 도대체 자기주도 학습이란 무엇인가 싶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을 제가 막 끌어안혀가지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너무 막 방목하기도 그렇고 나는 어렸을 때 자기 주도 학습을 했었다. 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진짜요? 저도 해봤어요. 자기주도 학습을 잠깐 했었는데 중3, 고3. 아, 자기주도 학습. 아, 그런 거 있네요. 저도 요즘 사주 공부를 좀 하거든요. 이런 거 자기주도 학습 아닙니까? 그렇죠. 내 수양을 나를 위해서 스스로. 이 자기 주도 학습이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학습의 주인이 본인이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느꼈던 것처럼 부모님께서 시간을 정해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라고 학습량을 정해주시는 것은 결코 자기가 주도 학습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럼 아이에게 스스로 너 어디까지 할 거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분 같은 경우는 아직 6살이다 보니까 많이 어리잖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주도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 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 해 주시면서 그 과정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함께 할 때 아까 이제 우리 승민이 아들이랑 그거를 할 때도 나왔지만 뭔가를 같이 할 때 엄마 숙제가 돼요. 엄마 숙제가 돼버려요. 엄마가 다 풀고. 엄마가 다 하고. 본인이 주도를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네가 오늘 어떤 걸 할 거니 네가 한번 적어봐. 우리 한번 체크리스트 만들어 볼까? 오늘 어떤 거 할래? 한번 적어보자.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는 아이들은 그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본인이 할 것을 본인이 정하고 다 하고 나서는 다 했다는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들이 커피 쿠폰을 모으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할 때마다 칭찬 스티커를 하나씩 주게 되면 아, 이런 긍정적 보상도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더 공부에 흥미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 몰입 학습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칭찬 스티커 저도 해봤거든요. 애가 말을 안 듣고 칭찬 스티커를 찾으러 다니더라고요. 온 집을 다 뒤져가지고 그 스티커를. 예. 애가 잔머리가 누구를 닮은 걸까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첫 성취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한 문제만 엄마랑 같이 해볼까? 그럼 요 다음에 한 문제는 너가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칭찬 강화를 해주고 와 이번에는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그러면 아이가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자신감을 갖거든요. 그러면 이쯤이야? 저 지켜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아이들이 조금씩 할 수 있는 역량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시켜주시게 되고 칭찬 스티커는 고를 때 정말 엄마가 너에게 반했어. 허, 정말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랑 너무 다르네요. 너무 잘해서 방금. 진정성이 우리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너 정말 대단하구나. 너 정말 대단하구나. 해봐요. 넌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가식적이야, 가식적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넌 정말 대단하다. 가식적이야, 가식적이야. 안 되겠어. 근데 내가 공부할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주도라는 건. 내가 목표를 세우고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뭐 한 4가지 정도의 요소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4가지 뭘까요? 예, 우선 목표를 세워야죠. 그게 이제 계획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목표를 세워서 내가 공부를 뭐 할지 찾아본다. 네. 이거죠. 성취를 통해서 난 괜찮은 사람이야. 아, 이런 이제 자신감? 자존감. 자존감. 예, 자존감을 살리는 거죠. 네. 근데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가 실패를 해도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자기 주도성, 스스로 공부하는 거죠. 네. 그리고 더 궁금한 걸 혼자 찾아봐야 돼요. 자기 혼자 이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뭐 인터넷도 찾아볼 수 있고 뭐 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궁금한 게 더 궁금한 걸 낳는 거죠. 그러고 마지막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목표를 세웠으면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이뤄낼 수 있는 시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학생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공부하자.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공부한 양을 적어놓고 조금 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요. 예전에 어떤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갈 때 1시간을 공부하기 위해서 독서실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독서실 값도 비싼데 1시간 공부한다고 거기 왜 가냐 그랬더니 선생님 1년 동안 1시간이면 365시간이나 되잖아요. 그게 이제 시간 저축에 관한 관념인 거죠.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서울대 갔습니다. 아, 그 친구가 서울대 갔어요? 네. 확실히 다르네요. 아이가 공부를 할 때 몸을 거의 반 누워서 공부를 합니다. 이런 거. 우리 애는 물구나무 서서 공부를 하더라고. 예? 아니 진짜 일부러 아빠는 좀 이렇게 시선을 끌게 하려고. 아무리 봐도 공부하는 자세가 바르지 않은데요.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 말려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가 삐뚤어져 있는데 공부를 하는 것 같아. 얘를 지적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부터 그런 자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네. 그렇죠. 이렇게 책상에 굳이 안 앉아서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구나무 서서 봐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약간 졸릴 듯 하면 선생님이 딱! 이러면 갑자기 집중 딱 되고 이런 식으로 그쵸, 밀당 그쵸. 같은 게 좀 필요할 네. 것 같은데 그렇게 잡아주는 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온라인 교육에서는 그게 정말 할 수 없는 한계인 거죠. 맞아요. 제가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의자에 돈을 엄청나게 투여를 했어요. 의자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구점 가서 가장 비싼 의자를 네. 사줬어요. 네. 근데
그거 뭐 굴리면서 360도 돌고 이렇게 누워서 있거든요. 이 자세가 흐트러지면 정신력도 흐트러지고 공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주도 학습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 학습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공부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과 함께 눈을 맞추고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절대로 그런 자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선생님이 눈 마주치고 기분이나 감정 등도 다 살펴서 공부를 하거든요. 아이들은 지금 그런 감정이나 기분을 살피지 않으면 절대로 공부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눈 마주치고 너의 기분이 그렇구나. 오늘은 이 정도만 한번 해볼까? 왜 그랬니? 그랬구나. 이렇게 해주는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눈 마주치고 감정 교류를 해주고 친밀감 형성을 해줘야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올바른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공부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아이가 스스로 혼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우리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세요. 들어오면 먼저 깨끗하게 손을 씻고 공부할 파일이 있어요. 교재가 들어있는 파일을 꺼내서 자리에 예쁘게 앉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랑 교재 중에서 어떤 교재를 또 얼마만큼 할 것인지를 사전에 선생님하고 약속을 정해요. 그 약속을 지키도록 선생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은 바르게 앉아서 할 때 정말 격려를 해주시고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우리 아이가 잘할 거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요. 작은 미흡한 아이들의 그 변화와 발전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주시니까 집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자기 주도 학습으로 서서히 잡혀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공부 자세나 환경에 대해서는 사실 드라마 스카이캐슬 다 보셨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서도 많이 이슈를 시켜주셨어요. 수학, 과학 같은 수리 영역을 공부할 땐 8000켈빈 정도의 푸른빛을, 암기 과목은 4000켈빈 정도의 흰색이. 책상의 유리는 당장 치우셔야 합니다. 차가운 유리 때문에 자칫 체온이 떨어지면 다시 원래로 체온을 올리기 위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벽에 쓸데없는 건 다 떼시고 몬드리 안에 그림을 걸어주세요. 집중력이 높아지고 뇌운동이 활발해지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의견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환경을 위해서는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면 좋겠다라는 설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책을 이렇게 옆으로 착착착 놔야 되는데 이렇게 안 놓고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공부 안 된다. 길을 막는다.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 아이 방에는 또 벽에 뭐 이렇게 못질하지 말고. 못질하지 말고 뭐 길을 막는 뭐를 막지를 말아라. 뭐 큰 가구 두지 말아라. 뭐 이런. 정말 주소 많이 들었네요. 스카이캐슬의 수행님의 실제 존재시라면서요. 수행님? 아, 네. 네. 뭐 저희에게만 알려주실 특별한 비법 풀어주시죠.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아니. 뭐 풍수학습법, 풍수인테리어, 뭐 핀란드식 사우나 공부 박스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다른 거죠.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네. 아. 일단 이제 우리 아까 간님 영상 봤잖아요. 네, 긍정적인 건 방에 책꽂이가 있어요. 네, 학생이 책을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까이에 공부를 방해하는 어떤 게 있어요. 뭐 브러쉬가 있어가지고 거울 앞에 가서 이렇게 한번 보잖아요. 방에 별로 뭐 거울이 쌓일 이거 별로 없어 보여요, 공부방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옆에 책이 있다예요. 아, 옆에 책이 있어야 된다. 가까이 책은 있고 다른 공부를 방해하는 것들은 없어야 된다는데 그게 게임기, 뭐 TV, 여자애들은 거울. 화장품 뭐 이런 것들. 아, 이런 환경적인 게 정말 중요하네요. 보니까 아까 우리 VCR에서 봤지만 거울 치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대도 또 바로 옆에 네, 바로 옆에 있고 의자도 바퀴 달린 거더라고요. 바퀴 달린 비싼 의자, 다 필요 없는 거. 네, 옆에다 갖다 주고 아이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세요. 모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수업이에요. 4명의 아이들이 수업에 참가하고 질의응답식으로 수업을 이어가는데 처음 수업에 참여한 아이가 분위기 파악도 어렵고 선생님 호명에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집중 못하는 아이들의 행동이나 모습이 화면에 그대로 노출되니까 집중도 잘 안 된다고 하네요. 이런 수업도 소규모이니까 적응하면 괜찮아질까요? 여기서는 지금 소규모인 것은 아주 좋은데요. 다른 아이들의 모습이 다 보이기 때문에 더 집중하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것보다는 소규모로 진행하되 조금 더 아이에게 맞게 살펴주실 수 있는 곳에서 대면 학습을 하는 곳에 가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집중력 있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애가 지금 영어 수업을 받고 있는데 리딩의 수준이 아직 올라가지 않았는데 어찌어찌 거기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자꾸 문을 닫아요. 왜요? 모르겠어요. 저보고 못 들어오게 해요. 창피하다고. 엄마 보지 말라고.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해서 봤더니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수준에 안 맞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 수준에 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내 아이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뒤떨어지지는 않을까 굉장히 많이 불안하시죠. 그래서 이런 학습 흥미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요. 부모님들이 직접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약간 걱정되는 게 또 시국인지라 요즘에 그렇죠. 또 이렇게 무슨 이렇게 모임이라든가 맞아요. 네네. 저는 사실 아기를 지금 어린이집도 잘 안 보내는 지금 실정이거든요. 인원이 네네네. 많으니까. 네, 근데 맞아요. 괜찮겠습니까 이게 가도? 저희는 이제 소규모로 진행을 되다 보니까 본사에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틀이라는 소독일지라든가 발열 체크, 또 확인자, 사인 매일매일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교육청에서 저희 지역에 검열을 나오셨었어요. 그런데 같은 타이틀을 걸고 있는 교육원들을 돌다 보시니까 다 일괄적으로 거의 손댈 게 없이 5분에서 10분 사이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이터에서 노는 부분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 더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지금 오히려 그냥 공부방에 보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도 덜어 있으세요. 맞아요. 예. 공부는 시켜야겠고 그렇다고 유치원을 보내자니 걱정은 되고 또 학원을 보내자니 또다시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고 공부도 뒤처지지 않고 너무나도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7살인데 예, 언제부터 좀 이렇게 훈련을 좀 시켜야 됩니까? 이때의 시기가 저는 가장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초중고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에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우리 지금 시은이 나이 5세에서 9세 사이. 그럼 저도 6살이니까 포함이네요? 그럼요. 지금이 바로 황금 시기예요. 황금 시기. 네네. 우리 황금 시기. 어떻게 해요? 간태희님. 우리 친구들이 유치원식이잖아요. 또 예비, 초등, 예비 학부모님이세요. 그래서 그 유치원에서는 그저 잘 놀면 된다라는 놀이학습 중심의 그런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초등학교에 가면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학교에 입학해서 한글을 떼도 된다라든가 받아쓰기 시험은 안 본다고 하는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 가게 되면 1학기 말 정도가 되면 그림 일기 정도까지 써야 되는 갑자기 그렇게 단계가 확 올라가요? 그렇죠.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거. 저는 사실 회사 다닐 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아이가 될 때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 공포였어요. 아이한테 갑자기 공부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오고 아이는 아이대로 불안하고 이게 그러니까 준비를 딱 가는 순간 넌 공부 모드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지금 유치원에서는 기는 단계 교육을 하고 있어요. 놀이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학교를 가게 되면 뛰는 단계의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갑자기 기다가 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는 아이한테 뛰라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단계를 단계적으로 아이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고요. 걷는 단계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경험의 단계를 밟아가면서 학습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학습 생명력을 또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두각을 더 드러내겠죠. 아하. 그러면 좀 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다고 봐야겠죠. 그 먹거리에서만 유기농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공부에서 유기농 공부가 있다 들어보셨어요? 아소비의 중점적인 교육 모토라고 할 수가 있는데 브레인 샤워라는 것은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 네,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주는 것.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쉽고 빠르고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재미있게 배우는 쾌학습, 네, 즐거운 학습이 되도록 하고 있고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가는 단계를 밟아 차근차근 정확히 알고 가게 하는 걷는 교육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교육이 하나로 이루어졌을 때 유기농 교육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과도한 막 문제풀이라든가 어렸을 때부터 과도한 숙제, 아이가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를 제시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아이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요. 이때 아이에게 심어주어야 할 것은
아, 공부가 재밌는 거구나.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돼요. 선행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스스로 학습까지 가기 전까지의 이런 교육에 대한 마음,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공부도 유기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양만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그리고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저희가 지금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취학 아동에게는 지금 빨리 유기농 교육 쪽으로 접근을 해서 공부에 대한 흥미를 갖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어요. 요 단계를 밟으면 그 다음 이제 아까 뛰는 단계도 아이가 자연스럽게 밟아 나갈 수가 있는 힘과 근력이 생기는 거죠. 공부 근력. 아, 공부 근력. 그러면 조기 교육, 요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기 교육보다는 저는 적기 교육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뇌 신경 세포가 발달이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과도한 학습량은 아이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 단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태어나서 3세까지 영아기로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전반적인 아이들의 뇌가 고루 발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눈맞춤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감각이 발달되는 시기거든요. 촉감놀이 많이 그렇죠. 촉감놀이, 만지고 보고 냄새 맡고 귀로 듣고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께서 많이 자극을 해주시면 전반적인 뇌 발달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또 유아기 같은 경우는 3세부터 6세까지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종합적인 뇌가 발달이 되고요. 인성을 담당하는 바로 해마같이 생긴 전두엽이 발달이 되는 시기예요. 전두엽.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네. 상대를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네. 이렇게 재미있게 해주시는 것도 이제 공감 능력이 좀 많아서 그러실 수도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이 시기에 아이들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되도록 많이 들려주시고 또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해서 인성이라든가 도덕성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이나 부모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초록불이 아닐 때도 이제 사람들이 없으면 막 건너가는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도덕성이 잘 잡힌 친구는 잘 지키겠죠. 나의 양심에 걸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6세부터 12세까지가 아동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언어 기능과 청각 기능이 고도로 발달이 되는 축두엽이 발달이 되는 시기예요. 축두엽. 네. 뭐 퍼즐 도용 게임이라든가 네네. 그다음 주사위 사칙 연산, 그다음 전략적 사고력을 요하는 보드게임 이런 것들을 놀이로 많이 해주셨을 때 되뇌피질이 광범위하게 동원이 되면서 수학적인 두뇌가 아주 효과적으로 발달이 된다고 해요. 근데 조기 교육, 적기 교육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좀 멀리 봤을 때 명문대 좀 보내고 싶습니다. 명문대 적기 교육은 없나요? 일단 뭐 명문대 적기 교육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게 도전이에요. 도전.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갑자기 공부가 어려워져거든요. 이게 갑자기 학년이 바뀌거나 학기가 바뀌면서 어려워지는 이유가 새로운 개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오면 제일 어려운 게 삼각함수예요. 중학교 때 이제 함수를 배워서 중학교 때는 이해를 했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뭐 사인, 코사인 이건 뭐지 왜 쓰지? 그런 식으로 개념이 점점 어려워질 때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도전 정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게 수학에서 어려운 게 미적분 기하다. 그다음에 사회에서 어려운 건 세계사 어려워해요. 세계지리. 그다음에 철학이 들어있는 윤리와 사상 이런 과목이 어렵거든요. 이걸 다 잘하면 국문과도 가고 의대도 가고 경제과도 가고 공대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미적분을 버리잖아요. 공대도 안 가고 안 되고 이것저것 다 안 돼요. 갑자기 내가 못하겠는 걸 다 버리고 나면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건 내가 잘 모르겠는 것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이게 중요한 거죠. 타고난 유전적인 DNA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공부를 안 했단 말입니다. 이 애한테서 나의 어릴 적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예, 우리 집 얘기하는 것 같네요. 예. 그럴 때는 부모도 어느 정도는
사실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얘도 날 닮아서 공부 안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애를 좋은 선생을 만나면은 잘 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중요한 문제는 목표가 뭐냐에 달려 있는데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목표여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 아이는 원하는 게 요리사예요. 근데 걔를 서울대 보내가지고 뭐 법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 아, 그럼 서울대 타이틀이 있는 요리사. 부모 욕심. 예, 부모 욕심은. 근데 아이가 어떤 꿈을 갖든지 간에 기본적인 공부는 해야 돼요. 스포츠 선수도 해외에 진출했는데 영어를 못하면 따돌림 당해서 역할을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나라 말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죠. 탤런트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대본을 보잖아요. 대본을 보고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런 갈등 관계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금방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공부를 해야죠. 맞아요.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고 다양한 지식이 있어야 내가 선택의 폭이 또 넓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는 있거든요. 혹시 배역이 영어로 말하는 배역이면 어떡하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포기할게요. 네. 공부를 해라. 뭐가 되든. 예. 이 소리 진짜 많이 들었는데, 어렸을 때. 진짜 지겹게 들었는데, 우리도 진짜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제 아이 또래 친구들 중에 6살인데 빠르면 한글을 읽고 쓰고가 능숙한 아이들이 있어요. 어릴 때 말하는 것도 아이마다 빠르고 늦고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른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서 우리 아이가 조금 늦나 싶은 고민이 많은데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가은이 같은 경우가 5살 때 다 읽고 썼고요. 리은이는 거의 8살 다 돼서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빠르고 늦고는 저는 키워보니까 크게 차이는 없었던 진짜요? 것 같아요. 네. 제 주위에 아는 딸 아이는 5살부터 한글을 뗀 거예요. 그걸 비교하면 우리 애가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어디 학원을 보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너무 어린 나이에 억지로 시키는 건 그렇지만 학교를 준비하는 예비초등 부모님이시라면 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한글을 쓰고 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가서 나를 표현하고 또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내고 선생님이 제시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소통으로서 기록을 해낼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익히고 갈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설도 있었어요. 사실 뭐 한글을 빨리 떼면 창의성이 떨어진다. 어떻게 학습법으로 접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뇌가 우뇌 쪽으로 직관적 사고를 하는 우뇌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전조작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를 문자를 보았을 때 이미지로 표현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거든요. 유치부의 아이들 한글 교육법도 이런 우뇌를 충분히 발달시킬 수 있는 아이가 공부한다는 느낌이 없이 공부방에 놀다가 가는 것 같은데 아는 글자가 소음이 있고 점점 많아져요. 이 시기의 아이들이 재미난 이야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엉뚱하고 그런 상상들도 되게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들 너 네네. 커서 뭐가 될래? 또봇이 되겠다고. 네, 맞아요. 그렇게 엉뚱하고 기발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이런 시기의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한테 과도한 문제풀이를 시키거나 뭐 자뇌 학습만 할 수 있는 그런 반복된 훈련, 연산 훈련 막 이런 것들만 많이 시키다 보면 오히려 창의성이 더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좀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우뇌식 교육법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이런 교육적으로 하면은 명문대 가죠. 가나요? 엄마가 너무 부지런하면 애가 망가져요. 화초도 부지런한 주부가 물을 계속 줘서 결국은 뿌리가 썩게 만들어가지고 망가뜨리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아이도 이제 자기가 자라나는 속도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애 왜 아직도 한글을 못 읽지 뭐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 사이에 아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죠. 흥미를 갖게 하고 적기에 맞춤으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적기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 게 가장 그렇죠.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엄마는 좀 게으러질 필요가 있다. 아이가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브레인 샤워, 뭐 쾌학습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에게는 의미가 있죠. 적기 학습 중요하다. 근데 너무 많이 밀어버리면 아이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7살입니다. 내년이면 학교를 가야 할 나이인데요. 학교가 지식 습득만 하는 게 아니고 본격적인 첫 사회의 시작인데 아무래도 온라인 교육 때문에 또래 친구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애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말고 다른 친구 만나고 싶다. 그래요, 애들은. 친구랑 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제 6살인데 내 친구는 어딨어? 내 친구 놀이터 가도 친구랑 놀고 싶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맨날 야 아빠가 네 친구잖아. 넌 아빠만 있으면 돼. 하면서 계속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빠가 칭찬하는 거하고 친구가 지지해 주는 거하고 달라요. 다르죠. 많이 다르죠. 네, 아빠한테 혼나도 친구가 위로해 주면 금방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꼭 필요하니까 아이의 친구가 누군지 그래서 가끔 초대해가지고 같이 그 짜장면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그러면서 같이 놀게 하는 게 좋겠다. 남자친구도 데려오게 하고. 아니, 시훈이 남자친구 생기면 엄청 화내시겠는데요? 우리 딸은 내 죽을 때까지 내랑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존중하면서 또 갈등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 또 타협을 배우는 능력은 또래 관계라든가 이런 소규모 대면 활동 같은 이렇게 직접 만나야지만 경험에서 그냥 발전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냥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리터러시 능력이라고 대두가 됐는데 들어보셨나요? 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자를 그냥 읽고 글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뿐만이 아니라 변화하는 지금 현대 사회에 적응하고 또 대처하는 능력들이 발달되는 것이 리터러시 능력이라고 하는데 지금 온라인 교육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미디어 리터러시잖아요. 그래서 대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리터러시가 이루어졌을 때 미디어 리터러시가 비로소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들고 단짝을 만들고 하는 이런 애착의 전환은 아이들 사회성 발달의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인데요. 지금은 그 온라인 학습만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소규모로 대면 학습을 하는 곳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또 그런 것들을 좀 교류도 하고 하면서 조금 방법을 찾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치학 아동에서부터 사실 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가진 엄마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많이 깨달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학부모 입장에서 2020 교육은 어떻게 해야겠다, 뭐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나처럼만 안 크게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너무 제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거든요. 정말 전문가 교육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옳다라는 거 그런 방향 쪽으로 좀 애를 좀 이렇게 보내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인내심 없이 욱욱하면서 사고보다는 먼저 행동이 앞섰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많이 하거든요. 애들의 얘기를 경청하지 않고 잘 듣지 않고 애들이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고 인내심이 많이 부족했던 저 자신을 많이 발견해서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2020의 교육은 부모의 인내가 매우 필요하다. 근데 사실 많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았던 교육세대, 선생님이 살았던 교육세대 모두가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교육세대도 바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세월은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사회는 더 빨리 변하고 지식의 양은 더 빨리 늘어나거든요. 예전처럼 대학 나오면 뭐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평생 학습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학습 방법의 학습. 현재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이제 변화되는 세상 속에는 살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맞춤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온라인 시대와 지금 대면 교육에서 절충하는 맞춤 교육, 또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추는 맞춤 교육, 부모님의 성향과 아이의 성향을 맞추는 맞춤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중심이 아이가 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2020 교육은 자기주도 학습이다. 저희가 이때까지 말해온 게 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공부해 가면서 조금 배움의 즐거움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끝까지 공부를 해나갈 힘을 또 기를 수 있거든요. 아소비 교육센터를 먼저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교육의 모토가 아이가 좋은 대학 100점. 결과나 이렇게 100점을 강요를 했을 때에는 아이들이 도덕성 부분에서 조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는 100점을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커닝 페이퍼를 보고서라도 100점을 맞아야 되고 우리 엄마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그릇된 행동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도덕성 지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도덕성 지수가 결론은 성적과도
연관이 되어지고 자존감과도 연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적과 도덕성을 높여줄 수 있으려면 결과보다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예. 2020 교육은 수업이다. 요게 정답이에요. 예. 명확했습니다. 야, 소중한 비전을 찾아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언제나 화이팅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